하지정맥류 있는 분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족욕기나 사실 반신욕도 비슷해요. 적정 온도에서 짧은 시간, 한 15분, 20분 뭐 이 정도만 딱 하고 그만두면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뜨뜻한 게 이제 너무 좋으니까 갑자기...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게 날씨가 추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너무 추워지다 보니까 저는 손발이 되게 차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 많아졌죠, 지금. 그쵸. 그래서 어제 밤에 족욕기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혈관이 따뜻해지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늘어나죠. 그러면 하지정맥이 있는 사람들은 족욕기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좋으냐 나쁘냐 사실 이제 궁금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그게 무작정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면 괜찮을 수도 있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약한 압력에도 되게 시원하고 되게 느낌이 좋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압력이 점점 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족욕기나 사실 반신욕도 비슷해요. 적정 온도에서 짧은 시간, 한 15분, 20분 뭐 이 정도만 딱 하고 그만두면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뜨뜻한 게 이제 너무 좋으니까 갑자기 이제 TV를 보기 시작하고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러다 보면 1시간이고 뭐 이렇게 2시간이고 되다 보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조절이 좀 필요하고요. 온도도 처음에는 내가 한 32도, 33도 이 정도에도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너무 강한 자극을 원하니까 어느 순간 막 이제 열탕 온도처럼 너무 강한 온도, 너무 높은 온도를 하다 보면 혈관이 장시간 뜨거운 온도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목욕을 장시간 하시는 분들도 혈관은 안 좋겠어요? 사우나도 비슷하고 뭐 족욕도 그렇고 반신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길게 하는 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하지정맥류가 있는 정맥혈관들 보면 시술할 때도 느끼지만 혈관이 굉장히 확장이 확 됐다가 수축이 확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 때문에 약간 시림이나 이런 증상도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확장하고 수축하는 것 때문에 시려요? 시릴 수도 있죠. 약간 역류나 혈류 흐름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큰 분들은 어떤 증상까지 일어나냐면 다리에 뭔가 혈액이 흐르는 게 느껴진다. 다리 쪽에 혈액이 쑥 쏠리는 느낌, 뭔가 혈액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단시간 해주는 건 괜찮은데 이걸 장시간 해주게 되면 안 그래도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혈관이 잘 늘어나는 분들이 더 이렇게 늘어나고 그리고 늘어난 시간이 1시간이 되고 혹은 더 그 이상이 되고 이러다 보면 그게 혈관 건강에 좋지도 않고요. 또 하나는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하고 이러면 수분 배출이 계속 되잖아요. 땀이 계속 나면서 수분 배출이 계속 되다 보면 우리 몸에 혈액이 좀 부족해지는 증상들이 좀 나타나면서 약간의 이제 미세 혈전이나 피떡이나 이런 것들도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죠. 그러면 그 피떡들이 혈관을 막고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우리가 흔하게 신부정맥 혈전증, 그러니까 속에 있는 혈관이 그 안에 혈전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피부 밑에 있는 혈관들이 울퉁불퉁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서 혈전이 더 잘 생기거든요. 흔하게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환경들, 오랜 시간, 장시간 뜨거운 환경에 노출된다든지 땀 배출이 많아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든지 이런 상태가 되면 잘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족욕기는 적정 사용 시간이 15분에서 30분? 15분에서 뭐 30분 내외, 저는 30분 내외라고 조금 봐요. 피부가 좀 안 좋은 분들이나 하지정맥류가 많이 진행된 분들이나 피부가 변색이 된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된 분들은 족욕기도 사용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저는 말씀드려요. 진행이 안 된 분들, 그러니까 혈관이 조금 돌출되는 정도, 조금 붓고 피부 혈관이 약간 비치는 정도인 분들은 한 30분 내로 사용해 주시면 증상 호전에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수면 양말하고 수면 바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그러니까 수면 양말은 열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보온해주는 느낌이라 팔다리에 지금 우리가 말초에 있는 이런 손발은 결국에는 온도에 굉장히 좀 민감한 부위예요. 우리가 밖에 야외 온도가 계속 차가워지고 실내 온도는 그냥 따뜻하잖아요. 온도 차가 이렇게 큰 환경에서는 혈관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런 변화폭이 커지게 되면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런 증상이 좀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수면 양말이나 장갑을 착용하는 거는 우리가 보온해주고 온도 변화를 적게 해주게 하는 거라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죠. 그럼 전기장판
전기장판은 장시간 쓰면 일단 좋진 않아요. 우리 온돌방에서 지낼 때 보일러를 처음에 쓰잖아요. 점점점 뜨거운 데로 가요. 지지려고. 지져야 되니까. 전기장판도 온도를 낮춘 상태에서 뭐 한 1단계, 2단계 정도에서 약간 따뜻한 정도에서 지내면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뜨거운 환경이 점점 더 좋아지니까 4단계, 5단계로 올리다 보면 거기에서 장시간 있다 보면 안 그래도 이제 등이나 엉덩이나 이제 눌리는 압박되는 부위는 그 혈류가 조금 이제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뜨거운 환경이 계속 노출되다 보면 저온화상에 사실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피해야 되죠. 특히나 이제 하지정맥류나 이런 당뇨가 있거나 말초가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피해야 됩니다. 궤양 생길 수도 있고 상처 생길 수도 있고 화상 입으면 치료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피해야 되죠. 과유불급인 거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적응하는 동물이라 점점점 자극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저자극으로 단시간 하시는 게 좋고요. 날씨 추워지면 어쩔 수 없이 장판 키더라도 1단계, 2단계 정도만 하시는 게 좋죠. 이게 겨울철만 되면 혈관 질환으로 해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혈관이 우리가 예전에는 혈액이 지나다니는 파이프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 논문들에서 혈관은 이제 간이나 뇌나 혹은 심장 같이 굉장히 유기적인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자료들이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뭐 혈관을 그냥 혈액이 지나가는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이제 주변의 환경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또 변하기도 하고요.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도 혈관이 좀 반응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더더욱이나 손발 차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요. 스트레스 받아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요. 환경적인 요소들, 몸 안에 있는 환경이나 우리 몸 밖의 환경 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죠. 환경이 변화할 때도 조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용을 해야 제일 건강에 좋다라는. 혈관이라는 게 환경에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